자, 오늘은 내신 5등급으로 인서울하기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그로 끄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는 종합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에서 5등급이라고 하는 그렇게 높지 않은 내신을 가지고 서울의 쟁쟁한 대학들 어떻게 붙을 수 있는지, 붙었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5등급도 인서울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빵꾸 나는 경우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빵꾸 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각 대학에서 이제 입시 자료 결과들을 다 발표를 했는데요.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국민대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에 국민대학교는 지원자 등록자 이렇게 결과가 있었는데 아무리 낮아도 3등급대 초반, 2등급 후반이었는데 2014학년도에는 인문에서 5.61등급짜리 학생이 붙었습니다. 이건 교과 전형이에요. 자연에서는 4.65등급이 붙어서 결국은 5.61등급의 학생이 국민대를 뚫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국민대가 그렇게 수준이 낮아졌냐? 아니죠. 평균 등급은 여전히 2등급대 초반입니다. 많이 양보해도 2등급대 2.5등 안쪽에서 합격자가 많이 형성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에서 5.61등급짜리가 붙었습니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든 자사고든 아니면 특목고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교 유형은 중요하지 않고요. 숫자로만 판단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면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가 있는 것도 아닌 액면 그대로 숫자로만 가지고 뽑는 대학인데 5.61짜리 학생이 붙었습니다. 이 학생은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어찌됐건 국민대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놓고 보면, 자, 대부분 1.5에서 2.5등급 사이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요. 특히나 2등급 초중반에서 2.01부터 2.5까지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붙는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등급대에서 국민대, 세종대 많이 붙는다 말씀 많이 드렸죠. 숭실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81명의 학생이나 지원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붙었는데 그 한 명이 아까 말했던 5.6등급대 학생이 붙은 겁니다. 자, 봤더니 5.61에 해당하는 학생이 어느까지 봤더니 경영학부예요. 그것도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실제로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뭐 등록했으니까 그랬겠죠. 말 그대로 5.61등급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뭐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2023학년도에 경영학은 봤더니 13명이었고 2024학년도는 16명입니다. 딸랑 3명이 늘긴 했습니다. 3명이지만 3명이 늘긴 했고요. 그리고 수능 충족률 그런데 국민대의 인문계열은 수능 최대 좀 센 편이에요. 2합 5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2023학년도에는 충족률이 72%였는데 2024학년도에는 충족률이 57%예요. 그런데 이전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경쟁률이 11대 1이었는데 2023학년도에는 그 2024학년도 올해 대학에 들어갔던 학생들은 경쟁률이 4.81대 1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많이 줄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작년 2014학년도 입시를 치렀던 학생들이 제가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인구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수험생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신 관리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 내신이 별로 좋지 않겠구나. 제가 지금 1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1학년 학생들 1등급 인원 숫자가 11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졸업했던,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고3 부장하면서 졸업시켰던 아이들의 1등급 숫자는 8명이었어요. 물론 여기서부터 물론 벌써부터 3명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학년 부장할 때는 그때는 1등급 숫자가 한 학년에 16명씩이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1등급 안에 들어갈 숫자의 차이가 크다는 걸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작년의 학년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도 결과 놓고 보면 경영이라는 게 원래 인기가 많은 학과이잖아요. 그리고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보통 국민대가 2점 초중반이 붙는 대학을 했는데 경영은 그래도 1등급대 후반이 나오니까 많이 겁을 먹었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좀 줄었고요. 준 상태에서 수능 충족률까지 줄어드니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내신이 나빠서 붙은 게 아니죠. 내신은 나쁘지만
어찌됐건 수능 최저라고 하는 2합 5라는 어려운 수능을 맞춰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빵꾸를 조정하고 또 빵꾸를 기대하고 빵꾸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또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맛보시려면 이런 변화들을 잘 캐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건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지원했던 국민대학 경영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쓰게 되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선생님들이 올려준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맞다는 전제에서 한번 볼 텐데, 보통 국민대학교 경영학과는 이 정도 아이들이 써요. 그래서 다 합격을 합니다. 최초 합격을. 그런데 2등급 초중반부터 이제 충원합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해서 그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등급 때 중반에 이 학생이 충원 합격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보다 훨씬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다 불합격합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최저를 못 맞췄겠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커트라인에 못 들어왔겠죠. 그런데 5.45가 붙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5.45보다 점수가 높으면 다 붙어야 되는데 5.45보다 점수가 높은 애들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럼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이 친구들은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최저를 못 맞췄고요. 여기서는 제가 그 점수까지 보여주지 않았지만 1등급 중후반대 지원자 중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기대하려면, 또는 이런 빵꾸를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맞출 건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제가 일부러 오늘은 교과만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교과는 변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가 있는 전형, 물론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도 이런 빵꾸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예측하는 건 쉽지 않고요. 그런 걸 예측하면서 빵꾸가 나기 때문에 이과를 쓰라고 하는 얘기들은 거의 다 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뻥보다는 수십 개 질러놓고 하나 맞으면 대박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빵꾸를 그렇게 아무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요. 자, 국민대 충원학교 5.45등급 이 학생이 과연 어떤 학생일까 제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친구의 데이터를 봤더니 자, 3월 달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점수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이런 변화가 좀 있었어요. 별 차이가 없죠. 탐구가 3에서 2가 됐고 5가 4가 돼서 아마 이 친구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르곤 했는데 9월 달에 수학에서 하나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가 실제 수능에서는 3월 달과 비교해 보면 국어 하나 떨어졌고 수학은 유지하는데 이 친구는 경영학을 지원하는 문과 학생이고 탐구도 다 사타를 왔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문과 학생인데 문과 학생 치고는 그래도 수학이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쓸 데가 없다라는 거. 이 학생의 주력은 영어랑 탐구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3월에 시작했던 영어가 2로 만들어냈고 작년에 영어 어려웠잖아요. 어쨌든 2를 만들어냈고 탐구도 3, 5로 시작해서 3, 5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것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탐구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 우리 고3 친구들 1학기만 끝나고 나면 공부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상당히 늦었어요. 고작 해봤자 여러분들은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여기다 몰빵하면요. 아무튼 영어 아니면 수학 아니면 국어에서도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약간 세게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친구는 이 5등급의 요 이합 5를 맞춰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이런 친구가 없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보고 싶지만 없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대학을 지원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대학들 지원했더라고요. 자, 가천대 논술 전형이 어떻게 보면 이 5등급 대학생이 그래도 수도권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카드였지 않았을까. 제가 다니면서도 이 정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논술만 하면 또 아까우니까 이런 좀 쉬운 논술, 이런 논술로 좀 많이 지원을 권유했을 것 같은데 또 웃긴 건 가천대 논술이 떨어졌어요. 특히나 가천대 논술은 우리 또 소신 있게 경영만 썼는데 보통 15문제 중에 12개 또 어떤 경우는 13개 맞으면 합격한다고 하는데 이 내신에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한 개 3등급이니까 최저 맞췄고 그런데 수학도 이 정도 잘하면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문제잖아요. 수학도 이 정도면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국대 아주대 세종대인데 단국대는 2합 6이고요. 최저가 아주대는 2합 5고요. 세종대는 2합 6입니다.
자, 그런데 최저만 놓고 보면 아주대가 제일 높은데 아주대는 떨어졌고, 당국대 2합 6인데 이거 붙었고, 세종대 똑같이 2합 6인데 떨어졌어요. 내신은 다 각 대학마다 약간의 산출의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건 5등급대인데 붙는 데가 있고 떨어진 데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얼만큼 촘촘하게 아이들이 모였느냐, 그리고 얼만큼 운이 따랐느냐, 그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종대 이 친구입니다. 아까 국민대 붙었던 그 친구가 세종대를 썼는데, 세종대는 이게 뭐 최종 커트라인까지 다 보이는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올라가 있는 그 사례만 놓고 봤을 때 어찌됐건 2등급 때 중후반, 3등급 때까지 붙었다. 솔직히 이거 3.8만 돼도 이것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를 3.8등급에 내셔갖고 붙었다. 아무리 취지를 맞췄어. 하지만 이 친구는 5.54 등급입니다. 세종대 기준으로. 요 앞에 수없이 많은 자기보다 좋은 내신 학생들이 있는데 다 최저 미충족이에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빈자리에 있으면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꼴등으로 붙었을 텐데 그런 기적은 국민대에서 일어났지만 세종대에서는 아마 이런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의 영광을 좀 가로채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3.80만 하더라도 저는 대박이라고 봅니다. 이 똑같은 친구가 아주대를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주대의 이 친구의 내신이 5.28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저 미충족이 있고 불합격이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히 맞다면 최저 미충족은 말 그대로 최저 못 맞춘 친구이고 일단 불합격은 최저는 맞췄는데 순위에 밀려 떨어진 경우입니다. 자, 이 친구 국민대 붙었던 이 친구는 5.28 등급입니다. 아주대 기준으로 최저 2하 5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자기보다 좋은 내신의 학생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기회가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대는 떨어진 거고요. 당국대는 붙었죠. 당국대 기준으로 5.37등급, 5.22 등급이 나오는데 실은 제가 국민대 데이터를 놓고 봤지만 실은 당국대에서 이 친구를 봤기 때문에 실은 시작을 했고 또 다른 대학을 붙은 데가 어딘가 싶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국민대도 붙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거꾸로 하고 있는데 당국대를 5.2 등급이 붙었다? 이것만 해도 되게 쇼킹했습니다. 자, 당국대 기준 5.2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2합 6입니다. 이 친구보다 좋은 등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를 못 맞춰 떨어졌고요. 이 친구는 5.2인데 그 앞에 3등급 중후반 4등급 때도 있는데 어찌됐건 위에 붙었던 친구들이 다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다 보니 너무나 감사하게 이게 꼴등으로 붙은 건지 아니면 꼴등에서 바로 앞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많이 붙었습니다. 당국대 작년까지 30명 넘는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있는데 올해는 여러 변수 때문에 인원수가 10명대로 줍니다. 아무튼 이런 걸 이 점수를 보고 나는 4등급 되니까 당국대 경영학과를 올해 써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에 성신여대의 유아교육학과가 한번 빵꾸 났습니다. 70% 컷이 아예 보이지 않아요. 빵꾸 나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어찌됐건 5명을 뽑는데 경쟁률 5.8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신여대가 2023년도까지는 최저가 2합 6이었는데 보통 2등급대 초중반대 아이들이 붙는데 근데 앞에 친구들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최저만 맞추면 붙었다. 그러니까 여기 1등급 때 2등급 때 중반 이 친구들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고 5등급까지 붙었어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커트라인인지 아니면 이 친구보다 떨어진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딸랑 5명을 뽑는데 어찌됐건 앞에 있는 친구들 다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최저 맞춘 애가 다 붙었다. 그래서 5.0까지 성신여대 서울에 있는 여대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학과 사범대학인데 5등급에 붙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올해 2024학년도에 유아교육학과가 14대 1로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해 결과를 보시고 뭐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과거나 경쟁률이 낮은 과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아교육학과가 올해 입학한 유아교육학과 아이들 점수 봤더니 1등급 때부터 이렇게 예전 패턴으로 쓰는데 요게 아이들은 좀 이해가 돼요. 원래 성신여대 쓰는 거고 게다가 2024학년도에 성신여대는 최저가 좀 완화돼서 2합 7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작년도에 빵꾸가 났고 그 다음에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요 2등급 때 초중반에서 합격자가 최초가 나왔고 다 빠져나가서 어쨌든 2등급 중반까지 붙었는데 이제 1등급 때 친구가 불합격이라는 건 최저를 못 맞췄겠죠. 그런데 실은 성신여대 쓰면 안 되는 친구들 예전 예를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등급대 친구들이 이전에 빵꾸 났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써요. 죄송하지만 이 친구들은 원서 하나 날린 셈이 되죠. 최저를 맞췄으면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이 불합격 이유가
최저를 못 맞춰 떨어진 건지 아니면 최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서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단국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췄더니 기회가 왔고 아주대하고 세종대는 최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안 왔고 성균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불합격 이유가 최저를 못 맞춰 떨어진 건지 아니면 순서가 못 와서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빵꾸라는 걸 쉽게 예측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빵꾸가 되려면 작년에 5.81대 1인데 혹시나 이제 2024학년도가 이거보다 경쟁률이 떨어지면 조금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쟁률은 오히려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그 전년도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에서도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런 있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2022학년도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2022학년도가 수능이 시스템이 바뀌었던 첫 해입니다. 문이과가 구분되는 거, 엄매, 화작, 그다음 수학이 미적, 기하, 그다음에 확통 이렇게 바뀌는 첫 번째라서 이때는 입시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많아서 뭐 웬만한 학과들은 웬만한 그 수능 최저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말은 안 되지만 그런 식의 기대를 담은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80대 20으로 80이 교과, 20이 면접이고 또 그 면접이 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이고 그다음에 여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최상위 클래스의 대학이죠. 유아교육과 보통 1.5등급 전후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까지 보면 보통 1등급 후반대 아이들이 많이 붙는데 2022학년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아이들이 거의 다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붙었던 애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약간 점수가 뒤섞인 이유는 뭐냐면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으로 뒤바뀌어서 순서가 바뀐 경우는 있으나 어찌됐건 2등급 때 중후반까지 붙었습니다. 거의 다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원한 아이들 다 붙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학 관계자들이 설명할 때 설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사설 입시 업체에서 분석에 의해서 이화여대는 빵꾸가 났다 이런 식의 얘기 소문이 많이 들어서 당연히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터지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던 주 원인은 경쟁률이 3.31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명 뽑으니까 거의 18, 19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여기 나온 아이들만 17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 거의 다 붙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 이건 뭐 올해 졸업한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 전년도 아이들이긴 하지만 제가 되게 유심히 좀 지켜봤거든요.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그런데 이런 낮은 점수로 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원래 이화여대를 쓰는 주 점수 아이들은 여전히 써서 합격과 추가 합격 영광을 좀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하고 절대 맞지 않는 점수 학생들도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작년에 빵꾸 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2등급 때 중후반 넘어서 3등급 때까지 심지어는 5등급 때까지 이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를 맞춰놓고 기다려도 되는 거지만 이거는 뭐 그러지도 않고요. 정말로 운에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화여대 수준에 맞지 않는 점수 아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가고 또 경쟁률이 올라가다 보니 더 촘촘히 있다 보니까 합격 점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우리가 빵꾸를 찾아보려고 하면 일단 경쟁률이 전년도 대비해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뭔가가 있어야 돼요. 수능 최저가 있든 서류가 있든 면접이 있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입시는 좀 어려워야 됩니다. 전형이 어려워야지 그 어려운 것 중에서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교과 전형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뒤집을 수 있는 변수는 수능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국민대 학생에 대한 제가 얘기를 좀 했죠. 이 학생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고요. 어느 학교 유형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고에서 내신 5등급에 수능 최저 이하 5를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수능의 환경이 작년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미 6월 달에 8만 명 이상의 재수생 대수가 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공부하시고 지금 대부분 기말고사를 앞두고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일단 내신 잘 관리하시고 생활기록부 준비 끝까지 하시고 남은 시간 모든 시간 수능에 최대한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입시를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빵꾸 얘기했지만 저는 빵꾸를 예측할 수도 없고요. 빵꾸로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